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5.18에 대해서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2일이죠. 엊그저께 강화문 집회에서 목포 출신 교사 이말레가 5.18은 북한 600명이 와서 일으켰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떠들더라고요. 그걸 듣고 참 한국은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600명이 오려면은 잠수함으로 와서 보드를 타가지고 뭐 거제로 상륙을 했든지 아니면 남해로 했든지 법성포로 했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600명이 이제 광주 시내로 들어왔으면은 공수부대 3,400명이 왜 한 사람이라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잡아갖고 이제 신고면은 3천만 원, 그때는 지금은 5억을 주는데 왜 그 사람들 말 듣고 세상에 165명이 죽고 105명이 행방불명되고 6,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2,500명이 저거 조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저 조사받고 그러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뭐 국가를 전복한다든지 무슨 뭐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말레는 선생이래요, 교사. 그리고 광화문 그렇게 많은 사람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어디서 주최를 했는지 모르는데 주최 측에서는 이말레를 이렇게 방송을 말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은 참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논단 이대용 씨가 있잖아요. 이대용 씨도 북한 600명이 특수군이 와서 5.18이 일어났다. 참깨 방송은 여러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김신재가 북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목 따러 이제 자기 부하들로 이제 같이 왔잖아요. 근데 다 잡히고 이제 김신재만 살았잖아요. 그때도 아침마다 점심마다 여름 오후마다 뉴스 나오고 신문 나오고 방송 나오고 얼마나 며칠 동안 막 신문에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KBS나 MBC나 CBS나 뭐 방송 나온 것이 있는가 봐보세요. 신문 나온 것이 있는가 봐보세요. 그리고 전두환이가 북한 600명이 와서 그냥 난리 쳤다면은 그것 때문에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된다. 참 기회는 왔다. 그러고 그냥 만세 부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7년 동안 뭐 대모를 못 오잖아요.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전두환이가 몰려가지고 백담사를 하고 7년 동안 학생들이 그렇게 대모를 하고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48명이에요. 학교에서 퇴학 맞은 사람 1,300명이고. 세상에 이제 1985년에 이제 전태리가 이렇게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봉급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니까 분신자살 했잖아요. 이때 이제 노조가 이제 결성됐잖아요. 그런데 노조가 결성돼도 봉급도 잘 안 주고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자 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했어요. 갖고는 각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막 선동을 해서 대모를 해갖고 민주노총을 조직하려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심상정이잖아요. 심상정의 동일방지 사건은 유명하잖아요. 여자가 이제 대모를 하니까 경찰들이 가서 막 진압하려고 하니까 그냥 옷을 싹 벗어버려갖고 막 경찰들하고 대항을 한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요. 심상정. 원희룡도 그때 이제 위장 취업을 했죠. 김문수도 그때 위장 취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학규도 위장 취업한 사람이고, 위장 취업한 사람이 65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노조를 조직을 하고 노조가 커서 민주노총이 되고 민주노총이 오늘날 80만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참 이러기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저기 그 윤필용 사건이 있는데 윤필용 사건 때 이제 윤필용이가 이유락을 대통령으로 모신다 이런 정부가 이제 박정희한테 들어가니까 박정희가 기무사령관 강창성 씨를 불러가지고 싹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윤필용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군인 안에 사주적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사주적이 한 200명 가까이 돼요. 거기 대표가 전두환이요. 그래서 이제 강창성 씨가 박정희한테 이 사주직을 해산시켜야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못 오겠어요. 그거는 하나이가 살아나고 전두환이가 그때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강창성을 3,000개국대 보냈어요. 그래서 강창성 씨가 정신이 좀 이상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이가 이제 신군부가 돼가지고 12.12 사건 때 정승화로 몰아내고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5.18도 일으킨 거예요. 그러는데 한 70명 가까이 되는데 그 40명이 다 잘 살잖아요. 정호영은 과천에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땅을 사가지고. 그리고 허업행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강남에 뭐살 한다고 그래요. 뭐 그냥 엄청나게 부자래요. 허삼수도 광고 회사를 하는데 그냥 부자로 살고 뭐 거기 출세차이니 뭐 유학생이니 다 뭐 이학봉이 다 이제 이학봉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은 다 부자로 살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12.12 사건의 5.18에 대해서는 뭐 다 잘했다고 그러고 신윤이가 이렇게 지만은하고 같이 프레스 센터에서 하는데 거기 뭐 무슨 조직을 하는데 그 신윤이가 그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윤이 한 것은 다 정당하다 잘했다 자기가 쓴 책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는데 장태환 체포할 때 그러면 대통령 명령을 들은 장군을 체포하려면 대통령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유인은 전두환 명령받고 자기 상관인 장태환을 이제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6 때 법이 파괴됐죠. 유신 때 법이 파괴됐죠. 80년도 5월 17일 날 전두환이가 국회를 해산하고 법을 파괴했죠. 그러니까 법이 파괴되고 그리고 정의가 파괴되고 우월의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나라는 법이 없고 정의가 없는 나라예요. 겉으로는 뭐 고속도로가 잘 됐다, 도로가 잘 됐다, 통신이 잘 됐다, 지하철이 깨끗하고 화장실이 좋다, 먹고 살기가 좋다. 참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그러는데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은 법이 파괴된 나라예요. 그리고 정의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살기가 너무 힘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때 있던 일을 경험 삼아 갖고 싹 경찰 다 조직을 하고 뭐 안보 문제에서 특별히 했으면은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안 나죠. 4시간 동안 경찰들이 130명이 있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갖고 그냥 그 156명이 죽은 거 보면은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 의식에 대해서는 법이 파괴되고 정의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는데 누가 애국을 하고 누가 질서를 지키고 누가 막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용산서장은 그냥 4시간 동안 그냥 쳐다보고 그리고 용산구청장도 쳐다보고 그냥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던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이건 참 잘못했다. 반성을 해야 이태원 사건이 안 나는데 반성을 안 하니까 이태원 사건이 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가 그렇게 써갖고 그 막았는데 선조가 이순신을 이렇게 좋게 보지를 않네요. 공신력에 이순신이가 안 올라갈 정도고 그 부하들이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공신력에 올라가지를 않네요. 그런데 평양으로 신의주로 피난할 때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잘 받들었다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만 공신력에 올라가.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잘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은 잘하고 이런 것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튼튼하게 국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임진왜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야 병자호란에서 당하지 않는데 선조가 그렇게 하니까 임진왜란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그냥 그렇게 청나라가 점령을 해서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3번이나 9번이나 머리를 쳐박고 그냥 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일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태원 사건도 난 거예요. 이태원 사건도 저거 그냥 놔두면 또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파괴되는 것은 민주국가가 되려면, 선진국가가 되려면 법이 살고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법이 파괴되고 정의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는 지금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세상에 북한 600명이 왔다 이렇게 지만의 말을 지금도 이거 믿고 떠드는 거 보면은 한심은 국민들이에요. 이말레가 뭔데 지가 저 광화문에 와서 600명 왔다 그 사람 많은 데서 600명 와서 5.18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그 말을 다 듣도록 내버려 둬요. 참 그러고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 최순실 사건 때 그 김기춘도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 조윤선도 똑똑한 여자고 키도 크고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병우도 검사 출신인데 똑똑하고 그러면은 박근혜가 이제 김기춘이나 조윤선이나 우병우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조윤선도 안 만나주고 김기춘도 안 만나주고 그리고 세상에 우병우도 안 만나주고 최순실하고만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 이제 박근혜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비밀 서류를 정우성이가 갖고 비밀 물건을 이제 최순실을 갖다 주면 최순실이가 그걸 수정해가지고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정우성을 주면은 정우성이가 박근혜 주면은 박근혜가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실이가 이권 개업을 해요. 롯데,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현대 이권 개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국회에서 이렇게만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최순실을 조사하려고 그러고 못하게 이제 막으려고 그러고 이제 민정당에서도 한국당에서도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박근혜가 계속 그걸 못하게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이 최순실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에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박근혜 탄핵 청원에서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와서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무엇은 뭐 롯데 사건을 어쩌고 뭐 삼성은 뭐 말을 85억 주고 사줬는데 그건 어쩌고 하고 현대는 어쩌고 무슨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번이나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2번이나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 간 거예요. 참석을 않고 자기가 설명을 안 한다면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 헌법재판관이 전부 다 9명이야 되는데 1명의 문제가 있어서 8명이에요. 8명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고 그 다음에 우익이 1사람이고 그럼 3사람이요. 그러면 3사람이 반대하면은 이제 8명 중에서 7명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8명에서 3명이 반대하면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되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이 3사람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 3명이 반대했으면은 탄핵이 안 돼버려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가니까 인정무시 되니까 3명이 이거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성을 해버렸죠. 그래서 8명이 다 찬성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공짜로 주워버리고 민주당에서 180석을 딱 얻어버렸잖아요. 그러면 180석 얻은 사람이 5년 동안 뭔 일을 했는가? 세상에 국가 운영하려면 법이 제일 중요한데 법을 4,000건을 5년 동안 통과해버렸어요. 4,000건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문재인이가 되고 국회의원도 180석을 얻고 각 지역의 지역장 대표들 다 이제 민주당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감도 17명 중에서 14명이
다 민주당이 되고 법원 4,000건이 통과돼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은 겉대기만 대한민국이지 속은냐 완전히 좌파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참 일에 대해서는 최순실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참 그런데도 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못했냐 그냥 어떤 사람은 박근혜는 한 건도 뭐 도둑질은 없다. 도둑질 저거 일반 재판은 죄가 있냐 없냐 그거 좀 헌법재판소는 이게 법이 맞냐 틀리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지킬 대통령으로서 의사가 있냐 법을 지키지 의사가 없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을 그렇게 감싸고 최순실을 처벌을 해도 국회에서나 신문에서 해도 막 언론 탄압 나오면서 막 탄압하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와서 그건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 말 없으니까 이 박근혜는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 갖고 이제 파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 4,000건이 이제 통과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이 180석이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도 성가스럽고 그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오는데 민주당에서 협전해갖고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뭐 헌법재판소 재판이 잘못됐다. 최순실은 박근혜는 한 푼도 먹은 일이 없다. 우익은 그렇게 떠들고 그러고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광화문에 있었던 사람들 이말레가 주장했는데 이말레 씨는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잘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5월 18일 날 5월 20일 5월 18일 19일 저녁부터 20일부터 이제 공수부대가 막 광주 시민들을 투도로 패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달라드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게 북한 특수군이 왔는가 공수부대가 했는가 잘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광주 시민들이 공수부대를 향해서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공수부대잖아요. 이게 뭐 북한 특수군이요. 북한 특수군 왔으면 한 사람 잡아보면 3천만 원이요. 지금은 5억을 줘요. 잡아갖고 그냥 신고를 해버리지 뭐더러 이 사람들이 선동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가짜뉴스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좌파만 가짜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만원의 가짜뉴스는 우리나라의 최고 가짜뉴스예요. 이게. 근데 그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고 그냥 광화문에서 이말레가 떠드는 것을 듣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앞으로 참 희망이 없어요. 이거 봐보세요. 이게 다 광주 뭐 저 특수부대가 선동한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데모를 하겠어요. 이 돌아다니면서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투드로 팬 것을 제일로 잘 본 사람이 이 개인택시요. 버스하고 개인택시. 개인택시가 200대가 동원해갖고 지금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개인택시가 저 택시 기사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데모를 해요. 이걸 북한 특수군 600명이 선동한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북한 특수군이 왔으면 어디로 왔는가? 배는 어떻게 타고 오고 보도는 어떻게 타고 어떻게 뭐 거제로 상륙했는가 해남으로 상륙했는가 법성으로 상륙했는가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설명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52사단이 남해를 다 지키고 해안선을 그리고 이제 해남에서부터 이제 법성포 거기까지는 이제 국군 31사단이 그리고 이제 법성포 위에서부터 이제 인천까지는 국군 51사단이 딱 해안선을 방어하고 있어요. 뭐 강릉권만 해안선을 방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배로 오면은 4달이 걸리니까 다 파괴돼 버려. 이게 잠수함으로 와야죠. 잠수함으로 600명 올라오면 적어도 6척이 아니라 잠수함은 50명 이상 못 타요. 그리고 그때는 잠수함이 북한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요즘은 뭐 한 40대 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50명씩 타더라도 12척이 와야 돼요.
그리고 12척이 잠수함에서 이제 보트를 타고 나와서 이제 모래벌판으로 상륙하려면 보드가 적어도 10척 이상 있어야 돼요. 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드를 발견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광주 시내를 31사단하고 24단하고 그냥 철통같이 탱크로 막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뚫고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죽은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포로를 잡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총 한 자루도 없고 실탄 한 자루 없잖아요. 그걸 지만은이가 떠드는 것을 믿고 이말레가 또 엊그저께 22일 날 광화문에서 고함지르고 600명 왔다고 그냥 그렇게 막 연설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다 듣고 있고, 얼마 전에 내가 광주로 갔는데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참, 하여튼 무슨 이렇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김진태는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고 검사 출신인데, 아니 저거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리고 이정면도 대령 출신이잖아요. 세상에 군인 출신이 그냥 몇 마디 하면은 금방 알아들을 건데 어떻게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와요. 참, 김신재 올 때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뉴스 나왔잖아요. 그때도 150명, 200명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강릉 침투 사건도 전부 다 합쳐서 3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막 대한민국 난리 나는데 600명 오면 그냥 난리 나버리죠. 신문 나오고 그냥 텔레비 나오고 그냥 기자들 막 몰려다니고. 그런데 80년도 5월 18일, 19일, 20일, 30일 신문이나 방송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지만하는 말을 믿고 그냥 그 광화문에서 이말의 말을 듣는다는 건 참 그렇게 판단력이 없을까. 너무나도 한심. 이거 사진 봐보세요.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겠어요? 공수부대 그냥 곤봉으로 투두로 패고 막 병원 의사도 투두로 패고 그 치료해 준다고. 그러니까 달라드는 거죠. 이 공수부대 봐보세요. 광주 시민하고 이제 막 한판 하려고 막 모여있죠. 이거 봐보세요. 그냥 버스에 다 올라가고 밑에도 타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그러고. 그럼 괜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 이 사람들이 북한 특수군 열받았다고 하겠어요? 선동받았다고? 여기 북한 특수군이 있으면 다 잡아서 그냥 신고해버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지만원을 만나지도 말고 같이 무슨 세미나도 하지 말고, 그리고 지만원을 돕지를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지만원 도왔다고 그러는데 지만원 도와서는 안 돼요. 지만원은 그냥 싹 끝내버리고 600명 왔다서는 싹 끝내버려야지. 서울 시내 호남 사람들이 30%에서 40%예요. 경기도도 30%, 40%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은요 국민의힘 아무것도 못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그 난리통에도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28만 표 차이밖에 안 돼요. 윤석열이가 앞으로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민주당한테 또 뺏겨버려요. 국회의원도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묶어놓고 투도로 패니까 광주 시민들이 보니까 열받아갖고 가만히 있겠어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그냥 달라드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 학생 2명은 탱크가 동원되고 공수부대가 동원돼갖고 이렇게 투도로 패려고 무릎 꿇고 앉혀놓는데 이걸 본 광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거요. 이렇게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은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165명이 죽고, 그리고 지금도 시체를 못 찾은 행방불명이 105명이고 부상자가 6,000명이에요. 여러분, 우익은 잘 들으셔야 돼요. 창계 방송도 잘 좀 들으셔요. 그리고 이대용 선생님도 잘 보셔요. 세상에 어떻게 연세 많으신 분이 600명 왔다고 그렇게 연설을 하고 그래요. 이 묘지 봐보세요. 이게 가짜요. 이게 가짜로 묘를 만들었어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참 이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걸로 이제 끝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